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심장병 전문의인 플랫제 나다스 박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바로 이 심장 질환에 대해 제대로 파고들어 달라고 하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심장 질환의 법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콜레스테롤 수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콜레스테롤이 아니라고요? 네. 진짜 배후에는 만성염증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죠. 사실 이 자료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환자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신의 식탁, 그리고 일상생활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제랑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보기 싫다고만 생각했던 그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왜 몸속의 시한폭탄 같은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단식이 단순히 굶는 거랑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또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음식에 어떤 배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 시작 전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나다스 박사가 치료했던 가장 어린 심장마비 환자가 고작 28세였다는 대목. 아니 20대에 어떻게 심장동맥이 완전히 막힐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병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심장마비하면 동맥에 기름찌꺼기 같은 플라크가 서서히 쌓여서 막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아, 절반만요? 네, 더 결정적인 건 그 플라크에 염증이 생겨서 뭐랄까 피부에 뾰루지처럼 툭 터져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아, 플라크가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터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은 그 터진 상처를 급하게 메우려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혈전, 즉 피딱지를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혈전이 너무 커져서 혈관을 아예 통째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플라크 축적, 염증, 파열, 혈전 생성,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치는 완벽한 폭풍이 바로 젊은 나이에도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과정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28세 환자가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혈당은 정상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혈당이 높아야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이고 아마 당신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부분일 거예요.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아,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은 괜찮은데 인슐린만 높을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럼 췌장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내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쉴 틈 없이 나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아,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나중엔 아예 안 열어주는 것처럼요. 네. 그럼 췌장은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하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막 쥐어짜내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만 보고 아, 다행이다 하는 게 완전히 착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경고등인 인슐린 수치는 확인도 안 한 셈이니까 이건 뭐 자동차 계기판은 정상인데 엔진은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랑 비슷한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온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는 당분을 모조리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쌓아 지방간을 만들고 특히 복부 장기들 사이에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하죠. 아, 그 뱃살이요? 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얌전히 있는 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염증 공장 그 자체입니다. 염증 공장이요? 네. 그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아까 말한 플라크가 터지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뱃살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몸속에서 염증 폭풍이 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높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게 극선무겠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단식을 아주 강력한 도구로 제시하는데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단식하면 그냥 칼로리 줄이는 다이어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그게 정말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네. 단순히 먹는 양, 그러니까 칼로리만 줄이면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
기근이 닥쳤다고 인식해요. 아, 비상사태로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심지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육까지 분해해버릴 수 있죠. 하지만 단식은 이건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다. 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인슐린에게 쉴 시간을 주는 의도적인 생리적 스위치를 켜는 행위죠. 인슐린을 쉬게 하는 스위치라.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단식을 시작하고 약 12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사용 전략을 바꿔요. 그전까지는 간에 저장해둔 포도당을 썼다면 12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지방 창고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가장 먼저 꺼내 쓰는 지방이 바로 가장 해로운 내장 지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단식이 뱃살 빼는데 그렇게 효과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뭐 70일 물단식 이런 건 좀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런 극단적인 단식은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반드시 의료 전문가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하신다면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0-22 방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2시간 공복, 12시간 식사. 네, 그게 익숙해지면 공복 시간을 점차 늘려서 18시간 굶고 6시간 동안 식사하는 18-6 방식으로 나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단식의 효과가 단순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뇌 기능까지 좋아진다면서요? 네,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면 케톤이라는 대체 연료가 생성되거든요. 케톤이요? 네, 이 케톤은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인데 특히 우리 뇌에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뇌에 비료를 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식하면 머리가 더 맑아진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배고파서 예민해진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자연이 우리가 굶주렸을 때 생존을 위해 더 똑똑하게 사냥하라고 설계해 놓은 메커니즘이죠. 그뿐만 아니라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줄기세포 생성을 촉진하고요. 세포 안에 낡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몸을 근본적으로 리셋시킵니다. 몸을 리셋한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했던 것들 중에 혹시 몸을 리셋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시키는 건 없었을까? 아,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의외의 위험들이 딱 그런 것들 같았어요. 예를 들면 운동이요. 네, 정말 역설적이죠. 마라톤이나 장시간 자전거 타기 같은 과도한 지구력 운동이 네, 몸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오히려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관찰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그럼 어떤 운동이 심장에 더 좋은 건가요? 자료에서는 짧고 강하게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네, HIIT? 네, 그거랑 근육량을 늘려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식단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칼슘 보충제, 몸에 좋은 과일,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까지 위험할 수 있다니.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씩 짚어보죠. 칼슘 보충제는 뼈로 갈 것 같지만 비타민 D3와 K2가 없으면 엉뚱하게 혈관벽에 쌓일 수 있어요. 아, 운전사랑 내비게이션 비유가 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D3가 운전사, K2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 없이 운전사만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과일은 천연 비타민인데 왜 문제라 되는 거죠? 과일에 든 과당 때문이에요. 과당은 거의 간에서만 대사가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큰 부담을 줘서 술 안 마셔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과일은 디저트이지 주식이 아니고 제철에 소량만 즐기는 게 좋다고 조언하죠. 흰쌀밥은 정말 의외였어요. 토양 오염 때문에 비소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비소는 독성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조리법을 제안해요. 어떤 거죠? 첫째, 쌀을 하룻밤 물에 불려서 그 물을 버리고 둘째? 밥 지을 때 물을 넉넉히 붓고 끓으면 밥물을 한번 따라 버리고 네. 셋째, 완성된 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라는 겁니다. 와, 밥 한 번에 먹기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근데 냉장고에 있던 찬밥 데워 먹으면 더 좋다는 게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밥을 식혔다 데우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비소도 줄이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는 셈이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의 곰팡이 독소나 환경 독소 역시 만성 염증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듣고 보니 이 모든 염증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바로 장 건강 문제랑 마주치게 되네요. 맞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현대인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장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내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장 점막이 느슨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누수요? 말 그대로 장에 구멍이 뚫리는? 네,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원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 독소나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구멍으로 혈액 속에 침투하는 겁니다. 아, 이 불청객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에요. 간은 이 독소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리고 여기서부터 지방간과 전신 염증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와, 심장 질환의 가장 깊은 뿌리가 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명쾌하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섬유질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최고의 먹이죠. 네. 가공식품을 줄이고 일주일에 30종에서 40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 채소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30, 40종이요? 와, 네, 둘째 등 캐피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의외로 수면입니다. 수면요? 네,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정도로 수면은 장과 신진대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고요? 미주신경, 좀 생소한데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건가요?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브레이크요? 네, 뇌에서부터 심장, 폐, 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신경인데요. 우리 몸을 휴식 및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이죠. 장 건강이 나쁘면 이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죠. 지금 바로 따라해 보셔도 좋은데요. 네. 숨을 4초간 코로 들이쉬고 8초간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또는 조용히 허밍을 하거나 얼굴에 찬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이 미주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 건강의 핵심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과 인슐린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당신의 튀어나온 뱃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이고 단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생리적 스위치라 될 수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과일이나 흰쌀밥, 심지어 과도한 유산소 운동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장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30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 검사, 몸속 염증 수치를 보는 염증 패널 혈액 검사, 이걸 꼭 받아보라고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염증 반응이다. 아,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식단 개선, 단식, 장 건강 회복 같은 노력들이 단순히 심장병 예방을 넘어서 당신의 기분과 정신 건강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연결고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